바이오 쪽은 어떻게 보세요? 먼저 유창희 본부장님부터. 바이오는 이제 저는 네. 좀 구분해서 봐야 될 필요가 있다. 구분해서 보자. 네, 그러니까 사실은 해리스하고 트럼프가 네. 모두 공통사항이 하나는 중국을 규제하겠다. 생물보안법 통과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일단 약값을 인하하겠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약가 인하시키겠다. 해리스는 상한제를 도입하겠다. 그러니까 함부로 못 올리게 하겠다. 뭐 오죽하면은 음식값도 올리면 죽여버려. 이러고 이제 공산된다 지금. 근데 어찌됐든 이렇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네. 오리지널 약 회사들이 가격을 내리거나 가격을 올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면 사람 심리라는 게 어떤 약이 있어. 그러면 오리지널 약을 먹고 싶어 하지 복지약을 먹고 싶어 하진 않는다라는 그렇죠, 거지. 그렇죠. 이왕이면 네, 네. 같은 값이면 오리지널을 좋아할 거 아니에요. 같은 값이라면. 사람이다 보니까 똑같은 성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데 오리지널 약이 떨어진다? 그럼 뭐예요? 우리나라가 무조건. 잘하고 있는 거 셀트리온 잘하고 있는 거 제네릭 판매가 덜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네, 오리지널 약 가격이 인하가 되면 이쪽에 수요가 더 많을 거니까. 그러면 얘네에 맞춰서 여기도 낮춰야 될 거 아니야. 복제약도. 네. 그러니까 매출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또 하나. 스마트폰은 가격이 내려가면 매출이 늘어날 수 있겠죠. 네. 수요가 늘어나서. 오. 근데 약은 안 늘어나. 아파야 먹죠. 내가 정해져 있어서 내가 수요는. 비타민은 소문 입소문 나서 먹겠지만 희귀병 약은 나 저거 먹어볼래 하면 희귀병 걸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네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다른 제품들은 피가 가격이 줄어들면 네. 큐가 늘어나서 네. 전체 매출이 늘어나고 영업이익도 늘어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약은 아니라는 거죠. 피가 줄어들어도 큐가 안 늘어난다라는 거죠. 갑자기 뭐 팬데믹 이런 게 아니고 나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약회사들은 조금 안 좋을 수 있겠죠. 하지만 생물보안법 네. 이건 중국을 규제하는 거잖아요. 네, 네. 이번에 우시바이오라는 이런 기업들 아예 콕 찍었잖아. 5개 기업을. 그러면 이쪽 관련돼서 이게 2032년 1월부터 법이 이제 발효가 되는 거예요. 이제 상원 통과하진 않았지만 아직. 그러면 이 중국을 규제하게 된다라면 중국이 전 세계에서 CDMO 시장이 작년 기준으로 8% 차지하고 있어요. 시장 규모를. 그럼 이것을 누가 가져갈 거냐야. 그렇죠, 이제 이게 거의 0%로 갈 거 아니에요. 네. 하웨이 저렇게 작살낸 거 봐봐. 5G 통신 장비에서 전 세계 1위였어요. 5G 4G에서. 근데 지금 누가 거길 걸 써? 안 쓰잖아요. 안 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을 빨리 선점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 거고 그러면 이제 CMO, CDMO, 바이넥스 같은 경우는 주가 좋았고 뭐 ST팜은 주가는 아직은 못 오르고 있지만 충분히 좋을 수가 있고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아직 100만 돌파 못했지만 네. 100만 돌파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봐야 되지 않을까. 자꾸 찌르잖아요. 네, 100만 찌르고 원을 있잖아. 자꾸 네, 100만 원 그러면은 넘겠다고. 이런 기업들을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분리된 애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유한양인 같은 신약이 확실한 애들 그리고 HK 이노에 제가 여기서 HK 이노에 몇 번 계속 말씀드렸는데 오늘 상당히 네. 좋았죠. 오늘도 주가가 좋았어요. HK 이노엔 같은 경우는 위장약 관련해 가지고 미국 수출 잘 되고 있고 FDA 승인 기대가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아예 이렇게 확실하게 신약이라든지 약이 잘 팔리는데 미국 시장이든 모두 새로운 시장을 공략하는 기업들 그리고 ADC 이중항체 시장 해가지고 이런 이중항체 플랫폼을 확실하게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리가켄바이오라든지 아니면 ABL 바이오 이런 기업들은 저는 꾸준히 봐야 된다. 하지만 약을 전문적으로 만드는 회사는 조금은 고민을 좀 해볼 수도 있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리지널이 조금 더 잘 갈 테니까. 그렇죠. 그럼 셀트리온은 어떻게요? 그러니까 셀트리온의 주가가 지금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게 얘네들이 요즘에 아예 못 가고 있잖아요. 실적 나쁜 거 아니에요. 이 회사 실적 상당히 좋은데 그러한 부분들이 약간 피해주도 될 수 있다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가가 못 움직이고 있는 게 아닌가. 대선 결과를 보고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굳이 이제 악재가 될 수 있는 혹 억눌릴 만한 가능성이 있는 것들을 현재 9월 달은 안 보는 게 일단 좋고 진짜 지금 탄력 있게 움직임이 애초에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중심으로 어쨌든 언제가 됐든 9월이든 뭐 1월이든 언제가 됐든 항상
같은 섹터 내에서 가장 센 종목들 이것만 보는 게 제일 맞는 거거든요. 그럼 바이오에서는 바이넥스, 뭐 ST팜, 뭐 바이넥스, ST팜 그리고 뭐 리가켄바이오 같은 기업들. 또 오늘 잘 갔던 네, HK 이노엔도 이제 시작이에요. 차트만 오. 본다라면 세상에. 이거 이제 시작이야. 이제 여기 돌파 신고가잖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고점은 뚫어야 제맛. 이제 고점 뚫으려고 하고 진짜 있어요. 가는 애들이 가는. 네, 그래서 가는 애들이 갈 수밖에 없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비만 치료제, 비만 치료제도 궁금해요. 비만 치료제도 지금 네. 뭐 인벤티지랩. 계속해서 지금 네.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 근데 물론 이제 막 너무 세게 올라갈 때 쫓아가면은 어떤 거든 좀 어려울 수 있고 오늘도 딥페이크 같은 것들은 또 잘못 그렇게 하면 그럴 수 있었는데 비만 치료제 우리가 수요일에도 한번 크게 짚었지만 지금 저는 당뇨 치료제로서 아. 그 약이 한 알이 그 살을 빼주는 약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살을 빼준다기보다는 그 효과가 살이 빠지는데 어차피 당뇨 혈당이 높으면 그걸 혈당을 소변으로 빼주는 거예요. 그 약이 효과가. 그래서 내가 밥 한 공기 먹는 양만큼을 빼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화장실 한 번 두 번 더 가고 솔직히 내가 밥 한 공기 덜 먹고 몸무게가 약 6% 빠진다. 이렇게 그 얼마 전에도 뉴스에 나왔는데 제가 이 약을 먹은 지가 꽤 됐어요. 5년도 넘은 것 같거든요. 정확한 기억이 안 나지만 사모님 근데 진짜 안 드시는 빠졌는데? 거예요? 아니 빠졌던 게 뭐냐면 제 몸무게가 사실 조금 약간 비만으로 갈 뻔도 했던 오. 70 한 3kg까지 갔었어요. 어. 73kg 정도 72kg였는데 의사분이 그때 당시에는 그 약이 의료보험이 안 될 때 의료보험 아직 그 적용이 안 될 때인데 엄청 비쌌겠네요. 의료보험이 안 되니까 환자분한테 좀 말씀드리기 오. 조심스럽지만 네. 실비는 되고 드셨으면 좋겠다. 모르겠어요. 그 실비 오. 청구해 본 적이 없어갖고 근데 해야 되는데 바보같이 아직 그러고 있어. 좀 사는 게 바빠갖고 한 번도 청구를 해본 적이 없어요. 자 아무튼 그래서 약값이 비싼가요? 한 달에 한 2만 원쯤 그냥 주세요. 그랬어요. 그냥 그게 뭔데요? 한 달에 2만 원씩. 자비앙정이라는 그 알약이에요. 알약. 하루에 한 알씩 먹는 건데 네네. 그거를 이제 먹으면 살이 좀 빠질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한 5kg 좀 빠질 거예요. 근데 봤더니 그 68kg가 됐어요. 근데 제가 몸무게 계산해 보니까 한 달 전쯤에 비만 치료제 어쩌고저쩌고 해갖고 이 효과들이 평균 약 6% 정도 몸무게가 빠진다. 신기하게 저도 6%가 빠졌더라고요. 그리고 그 뒤로는 약 용량을 늘려도 더 빠지진 않아. 그래서 지금 몸에서 이제 적응했구나. 그러니까 먹는 거가 일정하게 다른 걸 관리하지 않으면 어쨌든 밥 한 공기 양만큼을 빼주는 거니까. 네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만약에 이런 약들이 네. 다른 부작용이 없다라고 한다면 먹을만하죠. 이건 그냥 비만 치료제가 아니라 다이어트 약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 그냥 약국 가서 저 뭐 주세요 하면 살 수 있는 약, 의사 처방이 없이. 그러면 아까 우리 유찬 본부장이 아까 설명 잘했잖아요. P와 Q 얘기.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의사 처방이 있어야만 필요한 사람만 이제 먹는 약으로 팔릴 때 하고 그냥 비만 치료제 이거 그냥 해가지고 살 빼는 약, 다이어트 약 이렇게 돼버리면 훨씬 더 많이 팔리겠죠. 이제 그런 입장에서 지금 좋다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전까지는 항암제 치료 시장이 엄청 컸어요. 항암제 시장. 그렇지. 항암제가 컸는데 사람들이 다이어트 생각하지 말고 일단 비만이 치료된다. 네. 계속 줄어든다라고 하면 암 환자도 줄겠죠. 그죠? 왜냐면 여러 가지 질병들이 줄겠죠. 비만이 여러 개 합병증을 합병증을 만들 수 있으니까. 만드니까. 그렇죠. 그 비만의 출발은 야식, 술, 뭐 이런 거. 술, 야식. 그러면 저는 또 생각한 게 이 비만 치료제도 지속적으로 계속 투입을 해야 되고 먹어야 되니까 이런 게 한 달에 한 번으로 줄여서 좀 편의성이 높아졌다라는 이슈 때문에도 오른 것도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이제 마이크로 니들이라고 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붙이는 식으로 패치요. 예, 마이크로 니들, 그러니까 니들이 뭐라는 게 아니라 바늘이죠. 여러분들 바늘. 그래서 이걸 한번 붙이면 네. 그 약이 조금씩, 그러니까 이 혈당약도 그런 약이 있고, 그 다음에 뭐 피임약도 그런 약이 있다고 하고, 그런 식으로 요즘에 점점점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러니까요. 아침에나 저녁이나 이걸 꼬박꼬박 챙겨서 약을 먹는 것도
그 많이 좀 깜빡하고 하는 사람이 있을 수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편안하죠. 내가 이거를 잘 신경 쓰지 못한다. 어디다 붙일지는 모르겠지만 잘 안 보이는데 붙이겠죠. 한번 붙여놓으면 한 달 정도 그냥 편안하게 가면. 그래서 연관 종목들도 한 번씩 같이 움직였어요. 뭐 신신제약이나 네. 뭐 뭐나 같이 움직이 나오는데 점점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아니 펩트론도 그래서 편의성이 되게 좋아졌다 해가지고 한번 이슈가 된 적도 있었는데 좀 그런 것들도 좀 보면 괜찮을까요? 그 근데 일단은 저는 펩트론은 계속 이제 돌고 있어요. 아. 뭘 오우요. 이게 돌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상반기에는 네. 삼천당제약, 펩트론 네, 네. 이런 기업이 엄청나게 주가가 좋았어요. 오. 삼천당제약 같은 경우 차트 한번 본다라면은 그 비만 치료제 이게 이제 특허가 내년에 끝나요. 그럼 내후년에 출시하겠다고 하면서 주가가 10만 원도 주가 23만 원까지 갔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는 주가가 지금 거의 그러네요. 뭐 50% 하락을 했죠. 펩트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펩트론도 그때 상당히 주가가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죠. 한 2만 원 하던 주가가 뭐 8만 원대까지 한 3배에서 4배 올라왔다가 참 이게 그런 게 뭐냐면 이때도 유상증자 얘기를 했어요. 유상증자를 때렸어. 그러니까 주가가 힘이 쫙 빠져버린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에는 어떻게 보면 움직이지 못했었던 인벤티지 랩이 이번 네. 달 들어가지고 네. 이번 주죠 엄밀히 따지면 이번 주 들어서 13,000 하던 게 네. 3만 원 거의 오늘 장중에 25,000원대까지 올라온 거고 그러니까. 대봉 LS도 지난 이제 8월 말서부터 만 원 하던 게 뭐 거의 26,000원대까지 올라온 거니까 그 안에서 도는 건데 중요한 건 저는 이들 기업에 대한 투자는 길게 봐야 된다. 그러니까 너무 앞으로 못 간다는 뜻이 아니라 너무 많이 올라왔을 때는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지 말자. 아. 왜냐하면 사실은 이들 기업이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지만 아직 상용화된 건 아니에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의 또 굴곡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저점에 샀다. 그러면 난 이게 뭐 얼마 이게 뭐 예를 들어서 RT 호전처럼 뭐 30만 원 갈 수 있다 생각하면 그냥 기다려도 되겠지만 오늘 당장 산다? 혹은 다음 주 목요일에 이 회사 급등하니까 산다? 그거는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요즘에 또 트렌드 중에 한 가지가 좀 그런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제약주, 뭐 바이오주 뭐 이렇게 보면은 실적이 믿을만한 회사들이 주가 흐름이 좋았다. 네. 또 다시 올라갈 확률이 있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유한양행도 뭐 실적이 와 이번에는 얼마나 또 늘어나겠습니까, 그죠? 2024년 전망치도 좋고 그래서 뭐 굵직굵직한 것들이 좋았던 것들이 그런 이유들이 있는 것 같아요. 동아 ST 뭐 그다음에 녹십자 뭐 종근당 뭐 이런 식의 것들. 그래서 근데 이제 HK 인원이 잘 간 것도 실적 네, 좋아서. 실적 좋아요. 실적 좋은 게 가. 근데 펩트론은 적자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적자라고 무조건 나쁜 건 아닌데 여기는 뭐냐면 매출이 줄어들잖아요. 매출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슈나 뭘로 이렇게까지 쳐 올랐으면 저는 이제 말해서 그렇지. 근데 저는 이제 진짜로 저도 이제 매일 방송하면서 이제 이거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하는데 네. 관심 있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이거 정말 요 꼭지에서 아이 보라고 이걸 계속 가야 해야 되겠느냐 큰일 난다 그렇게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안 봐요 이제는 힘있게 확 올랐었기 때문에 너무 장대형 보면. 아니 그 저점에서 아니, 보면 엄청 오른 거죠. 어마어마하게 올랐잖아요 이미. 올라도 너무 많이 실적이 올랐죠. 받쳐지지도 않는데 이렇게 많이 올라서. 뭐 한 7,000원짜리였던 네네. 놈이 와, 지금 뭐 너무 얼마입니까? 8만 원이 네. 8만이 넘었잖아요. 8만 그러니까 10배 넘게 올랐잖아요. 저런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솔직히. 네. 음. 네, 이렇게 트럼프와 해리스 관련해서 이제 공통으로 좀 수혜볼 수 있는 주로 제가 3개 말씀드렸었는데 그 중에 바이오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거든요. 근데 요즘 방산주도 좀 잘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방산주도 한번 분석해 주시면 안 될까요? 방산이 네. 지금 이제 뭐 어찌 됐건 간에 뭐 트럼프가 되든 해리스가 되든 이제 방산이 늘어날 수밖에 없을 거다. 그럼 이제 사람들 생각에 아니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 전쟁 이거 어떻게 마무리되든지 어쩌든지 하면은 뭐 전쟁 이제 무마되는 거 아니야? 하지만 트럼프가 됐을 경우에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 뭐 끊어버린다거나 러시아하고 어쨌든 뭐 조금 뭔가 친한 것 같잖아요.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전쟁이 마무리될 수도 있어. 그다음에 이스라엘의 전폭적 지원을 해버릴 가능성이 높아요. 완전히 대놓고 트럼프는 이스라엘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지만 반면에 나토 왜 우리가 미국이 모든 걸 감당하고 해야 돼? 야 너네 좀 해. 너네 지금 약속한 대로 국방비 안 쓰고 있잖아. 써. 이제 그러고 있어요. 오죽하면 나도 네. 탈퇴한다. 그러니까 나 탈퇴해버릴까? 뭐 이러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어쨌든 그만큼 그러면 불안하다 이거죠. 네네. 유럽 국가들이 상당히 불안할 수밖에 없으니 자기네 나라에서의 그 어떤 전투력을 높여놓을 수밖에 없는 군사력을 높여놓을 수밖에 없는 게 가장 큰 대안이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여러 국가들이 평화의 시기가 좀 길었어. 그죠? 평화의 시기가 길다 보니까 방산 업체들이 준비를 제대로 못하거나 축소되거나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매우 많아요. 이제 와서 뭐 사우디나 어디나도 이제 늘리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준비해가지고 언제 만드냐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은 주문하면 네. 가장 전 세계에서 빨리 가장 퀄리티 있게 가성비 넘치는 무기들이 나올 수 있는 건 대한민국이 아직까지도 유일하다. 시간 지나면 이제 그게 좀 분산이 되겠지만 현재까지는 급하면 자기네들이 그래도 한국에 주문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 지금 자리 입지를 그럼 잘 잡아야겠네요. 그렇죠. 이제 일단은 그래서 이제 트럼프가 됐을 때 네. 그런 부분들, 그다음에 해리스가 됐다. 그러면 지금의 전쟁이 또 더 길어지는 상황이 또 될 수 있으니 그리고 또 어쨌든 전쟁이 길어지면 불안감은 커지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폴란드에서도 이번에 또 FA50에 대한 또 계약 뭐 이런 얘기가 또 네네. 나오기도 하고 심지어 이라크에서 천궁2 예, 이제 지대 공 미사일인데 중거리 미사일인데 요거를 3조 원 정도, 3조 3천억 정도의 그 다음 주 일정에서 계약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떼어먹히는 거 아니야? 이라크. 그러니까 의외더라고요. 이라크는 이라크는 미국 적대 국가 아니야? 이라크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이라크 갸우뚱하긴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된다면 이제 LIG 넥스원에서 만드는 그 무기니까 뭐 근데 LIG 넥스원에서 만들고 하나 시스템에 레이더를 달고 네. 그 다음에 발사체는 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에어 그러니까 세 개 업체 그 연관이 있고 지금 그 호주에서 네. 방산 전시회가 지금 열려 있어요. 방산 전시회 열려 있어서 거기에서 그런 거 열릴 때마다 방산주가 또 힘을 쓰죠. 그렇죠. 또 오늘도 금요일 기준에서는 방산주가 또 힘을 쓰는 모습들도 보여줬고 지금 평화 시대가 깨졌다. 이걸 계속해서 강조하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상반기에도 수주 소식에 진짜 방산주들이 좀 굵직하게 잘 갔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반기에 이런 대선까지 맞물리면서 더욱 잘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세 개의 종목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조금 더 중점으로 볼 만한 그런 종목들이 있을까요? 사실은 방산주들이 지금 약간 이제 대장 없는 싸움.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지금 거래가 안 돼요. 인적 분할 인적 분할 그렇군요. 하기 위해서 거래 네. 정지 중이야.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나머지 애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내가 대장이다. 현대로템도 움직이고 네, 움직이고 그랬어요, 나오고 오늘도. 있어요. 근데 좀 자리로 본다라면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 시스템 같은 경우도 여기서 바닥에서 조금 더 올라와 준다라면 충분히 얘 같은 경우도 가볍게 한 22,000원대까지도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수급이 요즘에 좀 들어오고 있어요. 하나 시스템의 수급이 외국인 기관이 좀 들어와 주고 있잖아요. 그동안 네. 매도가 나오다가. 그러니까 이런 기업도 나쁘지 않고 사실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라는 회사가 있어요. 얘 같은 경우 지금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계속 꾸준하게 매수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주가를 보면 밑에서 바닥을 쑥 원형으로 딱 다져놓고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우와. 캔코아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그 미사일이라든지 네. 이런 걸 얘네가 테스트 인베드 하는 기업이에요. 뭐 그래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뭐 현대로템이라든지 LIG 넥스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시험 테스트해주는 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돌아선다. 네. 그러면 의외로 지금 매물 부담감이 없기 때문에 네. 충분히 좀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실 다 자리가 나쁘지 않아.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도 박스가 하단이거든요. 얘가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죽을 듯한 모습을 띠다가 이번에 반등을 줬는데 또 수급표를 또 이렇게 본다라면
갑자기 이번 주 들어서 외국인과 기관이 조금씩 매수가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조금만 분위기가 반전된다라면 이런 기업들도 나쁘지 않다. 그래서 뭐 LRG 넥슨은 사실은 조금 저는 좀 가격적으로 좀 부담스럽다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나머지 종목군들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하방이 좀 지지선이 어느 정도 확보가 된 기업들이라 보고 있고, 현대 로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얘는 여기저기 다 붙일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렇죠. 뭐냐면 일단 방산 네. 부터 나갈 수 있죠. 네. 두 번째는 저기 뭐냐 재건, 우크라이나 재건, 재건 철도 쪽으로 철도 네, 쪽으로 철도 붙어 있으니까. 나갈 수 있죠. 네, 그럼. 또 하나는 현대차. 현대차. 현대차가 해외 공장을 짓거나 해외 공장 증설을 할 때 현대 로템이 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참 다 붙을 수 있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차트로 본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만약에 무너지지 않는다라면 충분히 다시 한번 55,000원 돌파하면서 6만 원대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약간 그 주춤하는 모습들은 이제 시장이 좀 불안해서 그랬던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 시장 불안감만 좀 줄어들게 되면 좋은 모습들이 방사는 계속 아직은 좀 더 갈 수 있지 않을까. 지금 여러 국가들이 그 아직까지 군사력의 어떤 상황이 여의치 않아요. 예, 여의치 않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났다. 그러면 이제 러시아가 이제 뒤끝 장렬하면, 뒤끝 장렬하면 너 내가 우크라이나랑 싸울 때 네가 도와줬지, 너 폴란드 너네들 뭐 그동안 나토 가입을 했지, 너네들 뭐 등등등등등, 또 그런 것들로 어떤 짓을 또 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게 다 끝이야. 오히려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남으로 인해서 다른 주변 국가들이 더 화들짝 놀랄 것 같아요. 더 빨리 준비해야 되는 게 아닐까. 오히려 그러니까 쟤네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고 있으니까 아직은 우리가 이렇게 한 발짝 뒤에서 구경하고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끝나버리면은 발등에 불이 닥칠 수 있죠. 거기서 지금 거기다가 지금 푸틴이 영생하겠다고 과학자들 불러다 놓고 영생하신데 진시황처럼. 그래서 진시황, 연구 개발하라고 이러고 있대잖아. 아이고 뉴스 못 봤어 진짜? 뉴스 한번 검색해봐서 푸틴 불로장생하겠다고 과학자들 모아 한쪽 넣어놓고서는 지금 연구 개발시키고 있대. 야, 그 지경에 이르렀구나. 이제 과거에 그 인간의 가장 큰 탐욕 영생을 얻으리라. 이 푸틴교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럴 수 있죠. 푸틴을 믿으면 그 알약 하나 주면서 수명이 한 그죠, 한 달씩 늘어나는. 봐봐 여기 지금 저기 뭐냐. 푸틴. 보여주세요. 한번 봐봐요 이거. 푸틴 청년들 전쟁에 몰아놓고 푸틴 불로장생 연구하라. 불로장생 연구하라. 이거 일주일 했어. 나 이 뉴스 보고 깜짝 놀랐어. 그러네. 근데 사실 이렇게 방산이라는 게 좀 세계 우리가 지구 살아가면서 뭐 계속해서 좀 주목해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전쟁이라는 게 뭐 끊이지 않는 거니까. 우리나라가 이제 유일하게 분단 국가이고 지금 맞아요. 휴전 상태이지 종전이 네네.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계절이 사계절이잖아요. 엄청 더웠다가 엄청 추웠다가까지 지형별로는 또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어느 나라에다가 팔아도 되는 무기들이 다 우리나라에서는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들을 또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좀 방산주 쪽으로도 계속해서 좀 주목을 해봐도 좋을 것 같네요. 하나를 이제 네. 우리가 더 생각을 해보자면, 네네. 이제 육해공 부분에서 네. 해가 빠졌는데, 해. 네. 맞아요. 그래서 하나 지금 오션. 네. 그다음에 현대중공업, 아. 이 두 기업 정도는 우리가 조선주이면서 네. 방산이라도 좀 생각해 줘야 됩니다. 더군다나 어. 이제 하나오션 같으면 이제 하나그룹 자체가 방산, 세계적인 방산 기업이 돼가고 있잖아요. 하나오션. 네, 그렇기 때문에 잠수함을 제일 잘 만든다. 아. 특히 잠수함. 그래서 어느 한 국가의 무기의 전체적인 힘이 네. 딸릴 때, 네. 예를 들어서 북한은 핵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은 그거를 핵을 지금 만들 수가 없잖아요. 현재로서는 뭐 미국이 완벽하게 허용해주지 않는 이상 쉽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제 핵을 갖기 전까지는 잠수함 전력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중요하죠. 숨어서 어디서든 너네 때릴 수 있어. 음. 그래서 핵 추진 잠수함이나 이런 게 되면 너무너무 좋은데, 그러니까 항공모함이 지금 우리에게 당장 필요하기보다는 네. 그런 핵 추진 잠수함들이 좀 더 많이 생겨나게 되면 훨씬 좋죠. 근데 그 잠수함이라고 하는 게 네. 일본도 잘 만들어요. 일본도 잘 만드는데 워낙 문제가 큰 뭐냐면, 나라니까. 네. 문제가 뭐냐면
걔네는 실내 공간을 잘 못 뽑아. 전 세계에서 자동차도 실내 공간을 제일 잘 뽑아내는 게 현대차 그룹이거든요. 그죠? 같은 사이즈에서 실내 공간이 제일 넓어. 뭐 이제 그런 것처럼 야 신기하게 하나오션에서 만들어낸 안창호급 뭐 이런 그 네네. 잠수함이 왜냐하면 거기에서 다 비집고 이러고 있어야 되잖아요. 엄청 좁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는 이제 여성 승무원도 있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런 분리된 공간들이나 여러 것들 활동할 수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걸 수출을 하려고 하면 네. 잠수함을 사실 동남아나 이런 데다가 팔기는 어렵거든요. 어. 그 특히 이제 캐나다 같은 나라들이나 이런 데들에서 근데 걔는 등치가 크잖아요. 그러니까 일본은 실내 공간을 못 뽑아요. 어허. 좁아. 또 걔네들은 저처럼 키가 작잖아. 일본 애들은. 예? 근데 좀 더 서양인에 왜 맞춰서 여기 이렇게 큰 사람들은 가깝게 죽는다고. 막 공포심이 오고 막 그 회색 뭐지? 공포증? 그래서 근데 이게 2주 넘게 음. 잠수를 해서 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게 거의 유일한 그래서 전 세계에서 가장 긴 작전 시간을 기록을 세웠어요. 그래서 하나오션 정도는 그 방산에서 네. 한번 더 생각을 좀 해줄 필요가 있고 네. 요즘은 조선주도 다시 그러니까요. 흐름이 좀 네. 좋아지고 지금 있어서 이렇게 바다 이야기도 살짝 언급하면서 한번 바다 넘어가도 이야기? 좋을 것 같아요. 바다 이야기 이거 땡기는 건데. 그런 거 아하. 아니고요. 요즘 이렇게 조선주 쪽으로도 좀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조선주 어떤 게 또 괜찮을까요? 뭐 하나오션, 뭐 방산과 같이 또 접목해서 또 하나오션도 이야기해 주셨는데, 지금 조선주가 흐름이 근데 오늘 조선주들은 되게- 오늘 사실 좋았어요. 네. 현대 근데 사실 오늘 좋은 건 현대중공업 그룹이 좋았지. 그러니까 HD 그룹 그러니까 현대 좋았습니다. 중공업 좋았고 한국조선해양이 6%, 현대미포가 7%, 현대중공업이 5%, 삼성중공업은 한 3%. 하나오션은 참 못 갔는데 아직 좀 찌질해요. 네, 예. 찌질한 모습인데 일단 조선주들은 슈퍼사이클 슈퍼사이클. 이게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음. 사실은 몇 년 전만 하더라도 지금 호황은 맞아. 하지만 요거 끝나면 끝나잖아. 수주 절벽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들 했을 때 네. 전문가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딱히 대답을 못했어. 못했는데 지금은 뭐 그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를 해야 되는데 이 교체 비율이 지금 10%가 안 돼요. 그러니까 90%가 교체를 해야 돼. 근데 거기에 맞물려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내 배가 네. 조금 오래됐어. 네. 그러면 아예 이걸 없애겠죠. 네. 없애고 빨리 새로 만들겠죠. 네, 네. 근데 그 교체 주기도 맞물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배는 뭐 한 10년밖에 안 됐는데 친환경 선박이 안 맞아. 그러면 엔진만 바꾸든가 뭘 할 텐데 네. 네. 오래된 배들은 네. 그냥 아유 이거 엔진 바꿔서 뭐가 몇 년 쓰겠어 하면서 그냥 새로 만들어 버린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요 교체 수요랑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하는 이게 맞물리면서 계속 수주가 물밑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LNG선 가격 같은 경우는 그 초대형 LNG선 가격 같은 경우 3년 전하고 비교했을 때 40% 올랐고요.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도 90% 가격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더 좋은 가격에 수주를 하게 됐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물량이 들어오고 있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해서 좀 우상향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최근 들어서 약간 환율 때문에 조금 하락한 부분들이 있는데 사실 조선주는 올해 패턴을 본다라면 실적 발표하기 전에는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하지만 실적 발표하고 나서 혹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나서 조선주가 훅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어서 저는 한 9월 말 정도부터 3분기 실적도 그렇죠. 앞두고. 엄밀히 따지면 9월 말이라고 해봤자 추석 지나면 9월 말이야. 그러네요. 서서히 조금씩 네. 모아가도 되지 않을까. 그럼 어떤 거 좀 더 보면 될까요? 일단은 그 뭐라 그럴까요? 야수의 심장을 불러일으키는 거는 네. HD 현대미포? 현대중공업이라든지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HD 현대중공업 이런 애들이 사실은 조금만 올려주면 사주는 게 맞아요. 근데 조금 불안감이 좀 있죠. 그러면 사실은 하나오션 같은 경우도 충분히 좀 바닥을 기마추기를 다지면서 좀 왜냐면 하나오션이 최근에 보면 4월부터 지금까지 오른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오른 게 하나도 없는데 삼성중공업, HD 현대그룹은 다 신고가하면서 엄청 올랐거든요. 네. 근데 하나중공업이 요 가격대 35,000 돌파한다.
그러면 45,000원까지 쉽게 갈 수 있어요. 하나 오션. 네. 네. 근데 왜 35,000원에서 지금 3만 원 사이에서 왜 버벅거리고 있느냐? 네. 왜 그럴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완전 박스권이네. 얘가 작년에 네. 요 가격 제가 이제 노란색 쳐드렸죠? 네. 여기서 어마어마한 유상증자를 했어요. 아. 그러니까 요 매물이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음. 요때 유상증자를 받으신 분들은 네. 딱 평균 가격대가 지금 가격대거든. 음. 그러니까 올라가려 그러면 아이고야 그냥 팔고 올라가려 그러면 아이고 이제 본전 왔다가 팔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가 돌파가 되면 이 매물들 소화하고 돌파가 되면 조금은 의미 있는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는데 아직은 돌파가 안 돼서 조금 조정이 나오면은 그냥 차라리 분할 매수를 해버릴까 아니면 확실히 돌파할 때 살 것인가. 근데 돌파할 때 사기에는 또 이게 한 15% 20% 차이가 나니까 요런 거에 대한 또 고민은 추석 이후에 흐름을 보면서 이제 하나로 갈지 아니면 현대나 삼성으로 갈지를 선택하면 되지 않을까. 그러면 우리 또 유캐너블 봐줘야지. 아, 그러니까요. 그렇죠. 추석 끝나고 한번 흐름을 보고 진짜 좀 신호를 본 다음에 들어갈지 말지를 같이 네. 또 나눠보면 좋을 것 같네요. 이게 그 슈퍼사이클 얘기를 하셔서 네. 이제 또 그러니까 쉽게 이해하시면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배도 수명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배 수명이 조금 와 크다 하면 20년,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러면 30년. 근데 이게 보시다시피 조선주의 그 호황이 네. 2001년도에 이제 꿈틀대기 시작했고 와 대한민국이 일본을 제끼고 세계 조선 1위 타이틀이 2001년, 2002년에 왔거든요. 그러면서 2003년, 4년 특히 2004년도부터 본격적인 상승 랠리를 시작을 해요. 네, 그래서 네. 수주 계속 들어오고 그러면서 저런 미친 상승을 했는데 자 아까 제가 배 수명이 얼마만큼이라고요? 20에서 30. 20에서 30. 2004년도부터 폭발을 했네. 그러면 지금이 2024년이니까 20년이 된 거죠. 네. 그래서 그때 만든 배들은 이제 돈 있는 회사들은 우리 유찬희 본부장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이제 친환경 배랄지 또 효율성이 더 좋은 배들 그다음 여러 가지로 이제 더 기능들이 좋은 배들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래된 배들을 중고로 팔고 예, 개발도상국이나 이런 데다가 중고로 팔고 얘네들은 새 배를 신조선을 이제 받는 거죠. 그래서 그 수주가 차근차근 지금 계속 들어와야 돼요. 네. 어, 그리고 배라는 게 자동차처럼 2달 기다려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빨라야 3년, 길면 한 4, 5년 걸리는 거야. 그러면 지금 20년에서 20 몇 년 운행했어. 그 얘를 그거에 맞춰가지고 주문을 하는 거죠. 얘가 이제 한 30년, 한 4, 5년 쓰고 나면 얘는 무조건 이제 버려야 되겠다. 그때 막 해야 되니까 지금 주문을 하는 거지. 그래야 이제 4, 5년 뒤에 받을 거 아니야. 네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인데 너무 넘어오지 마시고요. 계속 맞물려 간다는 거죠. 계속해서 맞물려 간다. 네네네. 그래서 이게 뭐 저 꼭대기까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흐름은 이제 이런 피크 치는 구간은 좀 덜 나올 거라고 봐요. 근데 이제 조금은 어느 정도까지 이 피크까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느 정도까지는 흐름을 만들어 주지 않을까. 근데 저 여기서 좀 궁금한 게 이런 차트 진짜 한 번에 엄청 지금 50만 원까지 찍어봤잖아요. 그럼 네. 이렇게 찍어봤던 애들은 또 찍어볼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한번 그렇게 찍었잖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또 넘겼잖아요 여기. 2011년? 그러니까 2번 이렇게 그만큼의 슈퍼 사이클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만큼의. 요게 이제 약간 이제 뭐가 있냐면 네. 저 때랑 또 지금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약간 유상증자도 한 것도 있고 또 기업이 분할한 것도 있기 때문에 네네. 저가격까지 간다라고 보기엔 좀 힘들 수 있죠. 근데 어찌됐든 분위기만 타준다라면 뭐 30만 원, 35만 원 못 간다라고 말 못 한다라는 거지. 예.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그 시가총액 네네. 와. 네. 지금의 그 시가총액이 네. 달라요. 예, 그쵸. 그러겠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좀 따져서 봐야지 이제 차트만으로 네. 옛날에 맞아. 저기 고점 그 가격까지 이렇게 생각할 수는 네. 없어요. 예, 시가총액을 좀 생각해봐야 돼요. 저 그럼 조금만 더 궁금한 거 좀 여쭤보고 또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 괜찮을까요? 일단 지금 사이클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지금 교체해야 된다라는 사이클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전력 설비도 사실은 미국에서 지금 노후화된 전력 때문에 이제 전력에 대한 교체 사이클이 왔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트럼프와 또 해리스 수혜 공통 수혜주 중에 하나가 전력 설비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전력 설비도 좀 봐도 괜찮을까요? 아니 어떻게 보면은 네. 그 공통 수혜가 아니라 네.
그냥 당연한 그냥 건가 있죠? 당연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말만 맞아요. 떠나 그냥 뭐 어느 동네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서울에 재건축, 재개발 이거 붐이 좀 풀려서 여기저기 지금 한 단계 한 단계씩 진행되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그러네요. 왜 오래됐으니까 전력 수급이 안 좋아. 그렇게 때문이라도 해야 되고, 두 번째는 뭐 어쨌든 인공지능을 놓을 수 없어. 근데 그게 전기 사용을 워낙 크게 잡아먹으니, 그죠? 챗 GPT만 해도 네. 일반 검색보다 한 7배 정도 전기를 더 먹어요. 한번 검색할 때. 그 다음에 동영상 만들어준다는 소라는 30배 정도로 전기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계속해서 그 AI 산업도 발전하려면 이 전력이 안 되고는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리고 이게 전 세계적 추세라고 봐야 돼요. 인류의 삶이 지금 이제 풍요롭게 되는, 전기 사용을 풍부하게 하기 시작한 이후 그 사이클이 돌아온 거예요. 이제 계속해서 고쳐줘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 부분들이니까. 그리고 미국은 특히나 그 데이터 센터, 전 세계 데이터 센터의 40%가 미국에 몰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더더욱 중요하죠. 갑자기 이거 서버 다운돼 버리면 끝장나요. 그럼요. 네, 그래서 지금 전력 설비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에, 그러니까 전기를 저 멀리서 만들어 가지고 보내주려고 하면 그것도 힘들거든요. 전력 소비도 생기고 중간에 로스가 생기고. 그래서 태양광으로 어느 정도 또 커버 조금 해주고, 그 다음에 수소 연료 전지가 보조 배터리처럼 또 이제 이렇게 해서 갑자기 어떤 돌발 상황이 생겼을 때에도 그것들을 커버 쳐줄 수 있는. 신재생 에너지 근데 쪽으로도. 그런 것들은 그 장소에서 만들 수 있잖아요. 네. 전기 생산이 네. 데이터 센터 거기에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병행이 될 거고, 지금 약간 해리스 쪽이 조금 우세해질 때마다 또 신재생 에너지나 이쪽이 좀 움직이니까 같이 보면 어떨까 싶어요. 어쨌든 지금 이번 토론 이후에 사실은 해리스가 나온다고 해서 트럼프 역전했다가 토론 직전에는 트럼프가 역전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47대 43인가로 다시 해리스가 역전했기 때문에 조금 해리스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 더 주목받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 아직 이제 한 50일 남은 거죠? 50일 남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된다. 그래서 트럼프가 또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니까 이 대선 관련된 종목군은 정말로 그저께 같은 경우는 현대에너지솔루션이 토론하는 도중에 계속 쭉쭉쭉쭉 순간 15%까지 윗꼬리가 나오긴 했지만 올라갔었고, CS윈드도 아침에는 그냥 1% 왔다 갔다 하는데 토론이 진행되면 진행돼서 얘가 올라가고 있어. 그러니까 그거에 따른 어떤 이 워낙에 큰 대선이다 보니까 영향력은 계속 지켜봐야 된다 생각하고 있어요. 그 에너지 말 나온 김에 네. 요즘 원전도 조금 튀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신한울 3, 4호기 요거 지금 이제 건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체코 수주가 이제 거의 다 됐어. 근데 불안해요. 완전 도장을 꽝 찍은 것까지는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제 거의 다 됐어. 네네. 근데 일정상 지금 이제 19일에서 22일까지 네. 예, 그 드래곤 파크에 계시는 분이 우리 윤 대통령께서 체코로 날아가신답니다. 네. 예, 4대 총수와 그래서, 함께 가죠. 19일에서 네. 22일 네. 체코를 가서 네. 그럼 이제 또 원전에 대해서 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할 가능성이 높죠. 그럼요. 그죠? 그거 때문이라도 한 번 정도는 원전이 근데 어제 오늘 움직였으니까. 움직였는데 그래도 한 번 정도 탄력이 또 붙을 수도 있겠구나. 뭐 이런 정도도 좀 생각이 들어요. 일정을 좀 한번 생각하시는 거 어떨까?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바이오와 방산, 에너지, 친환경, 조성과 전력 설비까지 좀 이런 굵직한 우리 테마들 좀 섹터 분석까지 한번 해봤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